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네.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. 네. 지금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. 네. 저번 시간에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산소이장. 네. 두 번째는 가짜묘, 가묘죠. 네. 가묘를 절대 미리 쓰지 말아라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의. 네, 수의요. 네. 수의가 뭔지 아시죠? 네. 살아생전에 모든 옷들을 많이 입죠, 사람들은. 네. 근데 이 수의라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이 수의예요. 네. 이 얘기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.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. 네. 수의라는 게 참 슬픈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는 옷인데요. 네. 이 수의를 보통 삼배로 하잖아요. 네. 네. 그 재료가 원단이 네. 3배로 했는데 이 3배로 한 원인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. 네. 이제 뭐 그 3배로 하면 이렇게 3배의 색깔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3배로 해서 묻었을 경우에 흙으로 자연으로 잘 분해가 되더라. 또 잘 타더라. 뭐 네.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3배로 쓰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그 옛날에 왕족들 있죠. 네. 왕족들은요 본인들이 비단 옷을 입었잖아요. 네. 왕들은 뭐 이런 걸 입지 않죠. 다 네. 비단 옷을 입죠. 아, 비단 옷에 그것도 제일 화려한, 네. 정말 화려한 색상의 비단 옷에 수를 놔서 또 막 용수 많잖아요. 네. 그 왕족들이 새기는 그 수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화려한 수를 놓은 옷을 수의로 입었습니다. 네. 네. 왕족들은 그런 화려한 비단에 화려한 그 수를 놓은 것을 수의로 했고요. 네. 일반 백성들조차도 비단을 썼어요. 네. 자기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았던 옷이나 비단 명주를 썼는데요. 네. 비단 한 필쯤은 다 있잖아요. 네. 아무리 못 사는 백성이라도 결혼할 때 비단 한 필쯤은 다들 결혼식 할 때 입으니까 고이고이 간직을 하잖아요. 네. 그거를 본인이 살아생전에 입었던 비단 옷이나 이 명주를 다시 돌아갈 때, 네. 죽을 때 수의로 썼어요.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변했냐? 네. 3배로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3배로 변한 시기는요, 지금의 3배 수의는 1934년도에 네.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. 네.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 조선 총독부가 그 시절에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잔재입니다. 네. 이 지금의 3배 수의라는 게 네. 그때의 잔재인데요. 왜 잔재냐면요. 그 당시에 일본이 가난한 백성과 노비, 유가족들이 입었던 3배를 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인의 수의를 3배로 계속해서 입히고 있는 거죠. 정말 이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왜 그 뒤로는 일제 치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오지 않는 건지가 참 궁금해요. 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그렇게 세뇌당하는 기간이 정말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몇십 년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문화부터 환경을 다 지배하게 됐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 3배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수의를 3배로 하게 됐는데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수의를 미리 장만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,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. 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의를
한 벌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? 요즘에는 상조에 가입을 하잖아요. 네. 살아생전에. 왜? 내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아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상조에 가입을 미리미리들 하시잖아요. 부모님들이. 네. 그러면 상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상조회에서 수의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. 네. 상조회에서 그 수의를 끼워 팔기도 하고요. 또는 그 상조에서 수의를 마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미리 부모님 측에서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살아있을 때 생전에 또 마련을 해놓는 분들도 계시고요. 네.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 미리 부모님 수의를 마련해 두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네.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본인 거를 미리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부모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부모님한테 조금 죄송스럽잖아요. 네. 조금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돌려서 기분이 나쁠까봐 돌려서 말하게 된 게 미리 수의를 준비하면 장수를 한다. 오래 산다. 건강해진다. 이렇게 이제 속설로 변한 거죠. 마케팅이네요. 네.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기분 나빠할까봐 자식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게 기분 나쁘실까봐 네. 이거 미리 준비하면 장수하신대요. 건강하게 사신대요. 더 오래 사신대요. 이렇게 말이 좀 바뀐 거예요. 그거 옳지 않습니다. 네. 네. 사실은요, 수의는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1도 없으십니다. 네. 돌아가시면 전화 한 통이면은 바로, 그리고 뭐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병치레도 하시고 뭐 이럴 때 준비하셔도 되잖아요. 네.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되려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의는 절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네. 네. 본인 스스로가 장수하려는 어떤 마음으로 수의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그게 그렇게 유래가 된 말이에요. 네. 파는 사람의 목적인 거죠. 네. 이거 미리 준비하시면요, 어머니 장수하신대요. 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사놓잖아요. 사지 말라고요. 자식이 네. 미리 사든 본인이 사든 안 사놓는 게 맞으십니다. 네. 수의는 미리 사놓으시는 거 아니세요. 일제 식민지 조선 총독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다라는 그 삼배 수의가 네.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그냥 하나의 장례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충격적이고 네. 조금 안타깝네요. 그러게요. 네. 그 단 몇십 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아직까지도. 네. 그러면 50년이든 60년이든 우리가 지배를 받았으면 그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것은 어디 가고 이게 삼배가 너무너무 우리의 전통 문화인 양 네. 그렇게들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 총독부에 의한 네. 일본의 잔재라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고, 그렇지만 뭐 지금에 와서 삼배를 다시 뭐 비단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라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. 네. 참 알면서도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화장을 할 때나 태울 때나 아니면 흙 속에서도 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런 또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네. 지금까지 그렇게 세습이 또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. 네. 그래도 고인이 살아생전에 가장 즐겨 입었던 최고의 옷을 수의로 한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렇죠. 그거 너무 느낌이 오고요. 네. 네. 또 저희 그 전통 장례식에 있어서
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 활성화되면 그쵸. 또 그것도 큰 뜻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각성하셔서 네. 문화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선생님.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. 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효도 많이 많이 하시고요. 정말 아무리 왼수지간 같은 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돌아가시면은 다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라도 한 통 더 해드리고 많이 많이 효도하세요, 여러분들. 네, 선생님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